미국 국민 MC 코난이 한국의 자랑, 방탄소년단과의 교류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한국 사랑을 외치며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직접 한국으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한때 한국어를 무시했다가 대참사가 일어난 적도 있었는데요. 코난 오브라이언은 1987년 MBC에서 작가 및 프로듀서로 방송을 진행해왔습니다. 2010년 TBS로 옮긴 후 코난 쇼를 진행하며 재치와 유머로 많은 인기를 얻어 2011년에는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토크쇼 진행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 아주 큰 입지를 다지고 있는 코난의 한국 사랑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한국인에게도 사랑받고 있던 코난이 최근 다시 한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과 미국의 유명 토크쇼 MC 코난 오브라이언이 훈훈한 교류를 가져 화제가 된 것인데요. 바로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방송된 BTS 자체 예능 프로그램에서 제이홉은 코난의 이름을 커튼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이를 본 코난은 하루 만에 코난쇼 방송을 통해 나는 28년 동안 밤낮으로 방송을 했고 한국에 직접 가서 높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는데 커튼이라고 부르다니 BTS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나는 이제 힘이 없으니 조용히 혼자 화를 내겠다. 라고 말해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에 제이홉은 곧바로 답을 남겼습니다. 제이홉은 SNS 트위터에 미안해요, 커튼이라는 글과 함께 미국 TBS 코난쇼의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의 계정을 태그했습니다. 이와 함께 커튼이 있는 실내를 배경으로 키스를 보내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치있게 답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코난 오브라이언은 10시간 만에 제이홉의 트윗을 인용하며 호비를 변호하자면 코난이라는 이름만큼 커튼도 이해할 만하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호비는 제이홉의 애칭입니다. 자신의 본명인 코난도 그리 친근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제이홉의 사과를 위트 있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제이홉의 트윗은 코난의 반응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였고 이 사과에 대해 코난이 또 한 번 호응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코난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재밌는 예로 코난 오브라이언은 한국의 수산시장을 꼭 가보고 싶다고 말한 뒤 얼마 후 정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과 직접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한 것인데요. 코난 오브리언은 개불의 뜻을 알고 놀라워하거나 직접 만져보는 신기한 경험을 하며 한국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인 나라다. 배울 게 참 많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난은 한국어 선생님에게 한국 사람과 사귈 수 있는 요령을 묻기도 했고 눈이 예뻐요라는 단어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배운 직후 지나가는 이들에게 눈이 예뻐요라며 바로 활용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낙지를 본 후에는 이건 어떻게 먹느냐? 에이리언처럼 내 몸을 차지하지 않을까? 위에서 폭발하지 않을까? 라면서 이건 내 애완동물이다. 나와 우리 식구와 같이 살 거다. 이름은 사무엘이다. 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떠나기 전 사무엘을 아쿠아리움에 기증했습니다. 곧 한국어 수업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어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며 한국어가 아무리 어려워도 30분이면 통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당당하게 외쳤지만 한국어의 다양함에 놀라며 한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배우냐며 놀라워해 민망해하기도 했습니다. 민망함도 잠시 그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사랑해와 더러워 같은 단어가 나오자 능청스러운 연기를 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붉게 하는 등 보는 이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어가 어려워 보이긴 했는데 역시 다르다. 한국의 찜질방을 이용할 때 옆 사람들이 1시간을 넘게 깔깔대며 대화하는데 그때부터 한국어를 꼭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울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언어를 어릴 때부터 듣고 쓰고 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어는 번역기로 이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한국. 이라며 한국 사랑을 본인의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최근 K-팝, K-푸드 등 트렌드 열풍이 불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노래 등을 접하다 보니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에는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어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외국어를 배울 때 어려운 점이 바로 한국어와 다른 어순 때문인데요. 영어의 경우 주어와 동사 어순으로 말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섞여 있어도 의미가 전달되기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어를 겁먹고 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동음이어 때문입니다. 동음이어는 아이들이 한글 배울 때도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한 예로 같은 단어 과일의 배와 신체 부분 배가 있습니다. 높임말도 한국어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진지를 드시다, 밥을 먹다는 비슷한 뜻을 나타내지만 높임말로 인해 전혀 다른 단어로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는 조사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볼 때 조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 도, 까지, 는 등등 외국인이 보기에는 모두 단어어도 말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당연하게 쓰던 한국어가 외국에서는 마법의 언어라고 불리며 최고 난이도라고 불리니 아쉬우면서도 참 자랑스럽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